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후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역학을 배우면서 이 운명학입니다. 운명학. 우리가 좋은 그 운세를 유지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평안과 건강, 재물을 좋게 하는 이런 운명을 개척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 역학은 뭐냐? 우리가 배우면서 개운학,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과연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인생을 살다 가는지,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다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음양사상입니다.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부잣집 아들로서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30대, 40대 우리 인간의 그 본능은 그 동물적인 하나의 욕망, 유흥, 쾌락, 향락, 돈을 쓰면 그쪽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 생기고 건강 나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그 많은 걸 잘 관리하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죠. 그걸 어떻게 좋게 사용하느냐. 돈이 없는 것은 뭐냐? 위기의식, 의식. 우리 인간에게 기운이 가장 강한 거는 뭐냐면은 궁하면 통하는 사상이에요. 궁하면 통하는 거예요. 위기사상, 위기의식. 항상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뉘우치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르게 잘 가고 있느냐, 잘못 오판하고 가고 있으면 궤도를 수정해야 돼. 궤도 수정.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오판한 정책은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궤도 수정. 그걸 수정을 해야 돼. 기업도 마찬가지. 인간도 말하자면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국면 전환이라 그런다. 국면 전환. 자기를 잘 헤아리고 자기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인드로 살고 있느냐, 내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느냐.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불신의 관계예요. 상대가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불신하느냐. 이 사회는 전부 불신사회입니다. 불신사회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느냐가 못 얻느냐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성공의 지름길. 그래서 신불신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뭡니까? 신뢰를 얻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신뢰를 얻어서. 우리가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든 걸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전에는 불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으로 살고 있는데 행동이나 태도나 말에서 그 불신의 요소가 보이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도움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에게, 직장의 상사나 아랫사람에게, 정치가는 국민에게 모든 것이 서로가 거래하는 기업 간에 신뢰를 받고 있느냐, 불신을 받고 있느냐. 항상 이런 화두를 항상 명심하고 모든 사람에게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불신의 이치를 터득하는 게 좋은 인간관계의 기름길이요, 그게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운이라고 하는 건 항상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움직이는 성질. 언제 어느 때 운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팔자에 관운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관운이 딱 들어올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관운이 없는 사람은 그 관운이 들어왔을 때 그걸 놓치는 거예요. 판단에 오판을 한다든지 말실수를 한다든지. 사주에 재물운이 좋은 사람은 재물운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거를 딱 잡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재물운이 없는 사람은 그 기회를 들어왔는데도 관리를 잘못하거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운은 우리에게 계속 오는데 재물운이 좋은 사람은 재물이 좋은 그 기운을 받아먹고 관운이 좋은 사람은 관의 운이 들어왔을 때 그걸 다 받아 자기가 관을 갖다 수용하게 되고 모든 건 그 자기가 팔자대로 자기가 들어오는 기운을 포착하느냐 아니면은 운을 놓치느냐 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상황마다 만나는 조건마다 시시각각 자기는 긴장감을 가지고 좋은 운이 들어와 있을 때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겁니다. 평생에 우리 인간에게는 3번의 운이 온다고 봐야 돼요. 3번. 왜 그러냐? 30년마다 10년마다 누구든지 2년이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30대 한 번, 40대 한 번, 50대 한 번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40대, 50대, 60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50대, 60대, 70대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80대에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을 배우면은 운명을 개척하는 그 비결은 자기 사주 팔자와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재능을 잘 알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뭡니까?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길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는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역학을 공부하면서 오늘은 특수격 사주를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12운성법도 그렇습니다. 포태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묘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묘궁. 포태양생, 욕대, 관왕세, 병사묘해서 묘궁이 있습니다. 묘궁. 묘궁은 뭐냐? 컴컴한 어둠 속에 사지가 묶여서 감춰져 있다 하는 게 요 묘궁입니다. 묘궁. 그러니까 묘궁은 뭐냐? 어둡고 캄캄한 환경 속에서 온몸이 묶여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게 묘궁이에요. 그래서 사주의 관성인묘다. 그러면 남편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까지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12운성법이라고 하는 거는 포태법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묘라고 하는 건 뭐냐? 묘라고 하는 건 묘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학은 역설적 사고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묘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두우니까 밝은 걸 원하겠습니까? 진술충미가 다 묘궁입니다. 진술충미가 묘궁에 해당이 돼요. 진술충미가 묘궁이고 묘궁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둠 속에 갇혀있고 활동을 못하니까 활동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냥 막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싶은 기운이 작용하는 게 묘궁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묘궁이 나쁜 게 아니에요. 활동적인 겁니다. 활동적인 거예요. 진술충미가 다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진술충미가 있으면 활동적이고 능력이 있고 생활력이 강하니까 부부생활 하다가 남편이 무능하고 못마땅하고 성격적으로 안 맞으면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 과거 팔자라 그랬는데 과거 팔자.
그러나 현대는 뭡니까? 능력 있는 여자들의 이해심도 많고 포용력도 있고 상대 태도에 따라서 대응 태도를 바꿔가면서 지혜롭게 살다 가기 때문에 요새는 삼류사회로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나쁜 사고는 뭐냐?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땅이 크지요. 대만은 땅덩어리가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라니까 대만 하나 공격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고정관념이에요. 지금 땅덩어리가 크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대만에도 첨단 과학기술 무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원자로 발전소 한 개만 폭파해도 중국 손 들고 말아요. 급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급소. 두 개만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시켜버리면 중국 경제를 마비가 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건 원래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략가라고 보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요 기후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는 뭐냐? 토입니다. 초는 뭐냐? 전다집토예요. 물에 젖은 땅에 아주 영양분이 많아요. 적응력이 많습니다. 그 브로카라든지 소개하는 거라든지 아주 융통성이 많고 마당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토생금 식신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마당발 같이 많이 얻은 정보를 표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식신격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먹을 걱정이 없어요. 항상 의식구조 사고방식 자체가 항상 돈에 대한 욕구,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그러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식신을요. 또 닭띠라고 하는 건 뭡니까? 8월 아닙니까?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실속 위주 아닙니까? 저축을 잘하고 알뜰하다 이 말이에요. 알뜰하다 말이에요. 돈 많은 부자들이 돈 쓰질 않아요. 부자들이 아주 인색합니다. 왜냐 자기가 돈 벌 때 어렵고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애착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돈 함부로 쓰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이거다 할 때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이 생긴다 할 때 돈을 쓰는 거예요. 부자는 다 인색한 겁니다.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벌 때는 힘들었지만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의 속성이에요.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자들이 돈을 쓰는 사회를 만들어야 나라가 경제가 돌아가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습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돈 쓰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뭡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전부 간섭 규제로 막고 있어요. 법으로 다. 그러니까 외국 가서 돈 다 써버려요. 여기서 벌어가지고.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돈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부자가 돈 쓰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닭띠는 뭡니까? 돈도 많죠. 알뜰하죠. 실속 위주죠. 저축도 있고. 그러니까 평생 뭘 걱정 없는 거예요. 목화가 많은 사람들은 돈이 좀 써버려요. 또 들어오겠지.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들어올 때 들어오죠. 나갈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가 많은 사람들은 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거고 이게 금이 있으면 돈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주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기토날에 태어났는데 토생금 됐다 이 말이에요. 맨 금바다입니다. 금이에요. 이게 전부 금이에요. 토생금. 이럴 경우에는 토인 내가 토라고 하는 나의 성질을 버리고 금을 따라서 쫓아간다. 그래서 이거를 식신격이라고 그래. 금신식격이라는 겁니다. 금신식격. 금식신격. 이걸 가지고 목이 없네, 토가 없네, 화가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항상 볼 때는 이런 특수격 사주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전천후 사주예요. 금이 들어와도 좋고, 목이 들어와도 좋고, 화가 들어와도 좋고, 평생 운이 좋아요, 이런 사람은. 식신격이 있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부드럽고 적을 두지 않고 자기 하는 일에 안정감을 위주로 해가지고 착실하게 잘합니다. 마음도 성격도 원만해요. 남하고 다투고 감정적으로 뭐가 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는 뭡니까? 도화살 아닙니까? 도화살. 도화살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도화가 있어요. 부자들은 도화가 다 있습니다. 그 부자들은 뭡니까? 향락과 유흥에 관심이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특수격, 경신, 기유, 신유라고 하는 요 토의 일간이 금을 만나서 쫓아가는 종제격에 대해 식신으로 종한다는 특수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기유라고 하는 거는 요게 전다집토요. 그래서 요 토생금대에서 식신으로 종하는 이런 특수격 사주가 있고, 금이 많으니까 목화가 없더라도 이건 관계가 없는 거고, 금이 들어와도 좋고 토가 들어와도 좋고 목화가 들어와도 좋고 다 좋다고 볼 수가 있는 사주가 이런 특수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유월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